자, 오늘은 보드하고 CPU 갈입니다. 고객님께서 부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CPU를, 이거 새거네. 국내 정품 유통 새거 가져오셨네요. 5700X3D. 그 다음에 보드는 에즈락 B550 보드네요. 팬텀 게이밍 4. 그리고 램은 연락 주신 분, 지인분 컴퓨터에서 램 이렇게 두 개 빼가지고 요렇게 꽂아주라고 해가지고 지인분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전화를 주고 이 컴퓨터라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분을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손님이 오셨을 때 전화 주신 분인지 모르고 토요일 제가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약이 다 찼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전화 주신 분이네요. 전화 주신 분 시간을 2시간 빼놨거든요. 컴퓨터 조립하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몰랐네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된다고, 오늘 찾으러 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 16기가 두 개 더 들고 왔고, 기본적으로는 보드하고 CPU 갈입니다. 다 갈아야죠. 그 다음에 중고나서 파워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와트 수가 고객님께서 한 650, 700W 같다던데 잘 모르시겠대요. 어차피 떴는 김에 다 확인해 보죠. CPU만 갈면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CPU만 갈면 되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드 드러내면 한 대 조립이죠. 다 드러내야 되죠. 이런 거 보드에 꽂히는 것도 다 위치도 다르고 해가지고 한 대 조립보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좀 크네요. 좋아 보이네요. 2070 슈퍼네요. 2070S. 뒷뚜껑 다 따야 되죠, 이거. 나름 틈도 깔끔히 잘 돼 있네요. 보자. 600W네. 600W 써도 되긴 되죠. 그래픽카드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2070 슈퍼면 600W 충분하거든요. 2070, 슈퍼면, 3070, 4060 Ti. 600W 딱 맞겠네요. 4060ti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전기 먹는다 보면 될 거예요. 파워가 600W, 간당간당해요. 600W 쏜다고 문제 될 건 또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다 드러내야 되네 이거. 아이고 그 전에 조립도, 자 여기 보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여기 있죠. 아래쪽에 나사 안 박혀져 있죠. 그럼 여기가 눌러지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여기 꽂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휘어지겠죠, 무게 때문에. 그래서 위쪽은 오히려 스탠드업 안 채워도 되는데 아래쪽에 저렇게 안 채워놓으면 모두 슬롯이 헐거지고 그렇게 됩니다. 램은 V클럭 거 2666이네요 8기가 2개. 다른 고객님께서 빼주신 것도 2666이거든요 2개, 8기가 2개. 그러면 8기가 4개 가지고 32기가. 아이고 케이블도, 아이고 여기도 나사를, 케이스가 안 되는 건가? 나사를 옆쪽에도 안 박아놨고 아래쪽에도 안 박아놨고 보드 체결이 조금 불량하네요. 아래쪽에 안 감은 게 아니고 중고로 사셨나 보드를. 아래쪽에 감았다가 푼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감았다 푼 흔적이 있죠. 감았다 푼 흔적이 있고, 여기는 뭐 안 감았고, 여기 앞쪽에는, 아래쪽엔 감았다 푼 흔적이 있는데 아래쪽에 스탠드 오프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보드에서 감지는 않았겠죠. 스탠드 오프가 있어야 감기잖아요. 어디 보드를 중고로 구매하셨거나 안 그러면 컴퓨터를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케이스 갈이를 하셨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요거 보드는 드러냈고요. 스탠드 오프가 아래쪽에 있는데 안 박아놨네. 이걸 안 빼올렸으니까 여기도 스탠드 오프가 있는데 드러냈으니까 치워두고. 자, 보드가 이게 O라인 중에 그 O라인이 아니고 B보드 중에 한 중간 정도 등급일 거예요. 완전 고사양 등급은 아닐 거고. 램이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채널끼리 같은 램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CPU는 아까 개봉 안 됐으니까 완전 새 거죠. 핀 같은 건 문제 없을 거고. 야, 이제 두 회사 다 이렇게 핀 있는 스타일은 없어졌죠. AM5 소켓 쓰는 세대들은 더 이상 무법이나 핀 휘는 거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7000세대 7800X3D, 요즘에 7800X3D, 9800X3D 가격이 완전히 딴 나라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셨나봐요. 제가 추천 들어가지고 구매하신 건 아니고 너무 비싸죠.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니아들은 바로 살 수 있는 건데 일반인 사기는 지금 최신 세대니까 9800X3D 그 다음에 7800X3D 선 넘었죠 완전히. 뭐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싸긴 한데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헤비 유저 말고 일반 유저들은 게임이 성능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잖아요. 안 사야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래도 계속 품절이라고 하니까 물량이 적은 건지 너로는 족족 품절 되더라고요. 브라켓이 보통 인텔이 짧은데 요건 앞뒤로 안 돼 있고 양옆으로 돼 있어 가지고
브라켓이 짧은 게 들어가 있네요. AMD 건데. 맞네요. 테이프. 뗐구나, 방금. 요거 뗐고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9800X3D보다 여기 5700X3D, 5800X3D, 그러니까 9800X3D를 제외한 아랫던 것들 있죠. 걔들은 열이 심해요. 공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온도가 엄청 착해졌죠. 그래서 진짜 헤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하면 싱글 타워로도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은 싱글 타워로 안 돼요. 무조건 공랭 듀얼 아니면 순행 가야 돼요, 얘들은. 지금 9800X3D는 V 캐시 그게 아래쪽으로 가게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캐시 높이 때문에 3D 적층으로 쌓으니까 그 위에 공간을 메꾸려고 실리콘을 바르니까 열이 많이 났죠. 그래서 9800X3D는 온도가 확실히 낮아졌어요, 이전 세대들보다. 근데 이전 세대들은 열이 제법 나요. 3D 캐시로 몰빵을 했으니까 그 안에 구조가 훨씬 복잡해지죠.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두꺼워지니까 안에 뭐 실리콘 같은 거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듀얼 타워 공랭 아니면 순행 2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나는 싱글 타워로 괜찮던데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설마 롤 정도만 하려고 3D 모델을 사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3D 모델 쓰시려면 게임 헤비 유저, 게임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 그렇게 보고. 자, SSD는 XPG 게이밍 S70 블레이드. PCI 익스프레스 4.0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처음 봤구나. 이 컨트롤러가 그거 돼 있죠. 이름이 밖으로 노출돼 있다 해야 되나, 이거를. 방열판 A 데이터 SSD들이 이런 거 항상 주더라고요. 주는 제품도 있지만 방열판에 진심이에요, A 데이터. 이쪽에 붙였고 4.0은 방열판 B50이니까 4.0 작동되죠. 그럼 방열판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간단하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헤비하게 써버리니까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엔트리 게임 같은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별 상관없어요. 디스크 읽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품 스티커도 이거는 고객님이 구매해 오신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디 유통사 같은 건 알아야 되죠. 판매원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파는 건 이런 거 잘 안 붙여요. 어차피 고장나면 컴퓨터 통째로 들고 오시잖아요. 제가 AS 보내고 하니까 이런 거 없어도 판매 내역이나 그 시리얼 보면 되거든요. 자, 됐고 얼추 다 됐나 하고 하드디스크는 나중에 달면 되고. SSD가 컬러풀 케이스 있네요. SATA. 저게 D램이 없는 제품이라 좋은 제품은 아닌데 있건 없건 사용만 하면 되죠. 사용하는데 고장 안 나고 잘 쓰셨으면 되는 거죠. 보드가 앞에도 한 칸 나가야 되고 선도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네. 이거 보드가 절로 나가니까 보드가 커졌거든요. 기존의 거는 보자, H510? 510이면 10세대? 10세대인가 11세대인가? 아직 쓸만 하잖아요. 저거를 왜 바꾸지? 510이면 아직 쓸만 할 건데 CPU가 뭔지 모르겠네요. 1400이나 그런 거면 충분히 쓸만 하실 건데 뭐 쓸만 하셔도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냥 선은 뺐고 스탠드오프 두 개를 새로 세워야 되는. 스탠드오프가 까만색. 스탠드오프 어차피 뒤에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색깔 그렇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까만색으로 돼 있으면 까만색 이렇게 맞춰주면 괜찮겠죠? 성격이에요 그냥. 이 스탠드오프가 한 개가 안 맞구나. 케이스 구멍이 헐거워져가지고 위쪽이 헛도네요. 헛더라도 받쳐 놓을게요. 그래도 받침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건 예쁘게 뜯어가지고 예쁘게 안 뜯어졌다. 기존 아이오 실드 넣어가지고 들으면 손 안 다치고 좋죠. 요렇게 돼 있으면 요대로 조립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쇼트 나요, 요런데. 안 나면 다행인데 쓰다가 쇼트 나면 어디서 문제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툭 꺼지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정비비가 들죠. 검사비 컴퓨터 가게 같은 데 들고 가면 찾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 생긴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무조건 쇼트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램 접촉 불량부터 오만 때만 점검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게 딱 문제더라고요. 저거 딱 떼고 나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저런데 그 모니터 출력 단자, USB 단자 이런 데서 쇼트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전원이 안 켜지고 먹통 상태 되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는 경우가 한 번 딱 있었어요. USB 쇼트는 간혹 있긴 한데
USB 단자에 잘못 넣어가지고 쇠가 휘어가지고 붙었다. 그런데 그래픽 단자 쇼트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끔 저렇게 조립돼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어쨌든 찌그러뜨려더라도 그런 거 안으로 밀어 들으려고 최대한 보면 하긴 하는데 조립할 때 저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제가 안 올리고 조립했다가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조립한 경우가 있어요. 올린 것 같았는데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저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립한 거는 새로 싹 다 뜯어가지고 뭐 못 봤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런 거 봐놓고 그대로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싹 다 뜯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 조립 때 저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잘 신경 써야 되고 저게 꼭 개인이 한 거 아니라도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한 것도 저렇게 돼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온라인 업체에서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수리하러 오셔가지고 보면 저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됐고 케이블이 다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응? 리셋 스위치가 안 보이네요. 리셋 없나? 리셋 없네요. LED 버튼만 있네요. 하드 디스크가 한 개 있으니까 달아줄게. 온라인에서 이제 대략적인 견적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보고. 그래서 고객님이 알아보신 거냐 해가지고 알아보셨다고 하면 제가 그대로 견적을 뽑아드리고 그대로 주문하시라고 하거든요. 고객님이 충분히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온라인 견적서만 뚝 보내놓고 이렇게 맞추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온라인이 싸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뭐 더 저렴하게 하시려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매장이 더 비싸요. 더 싼 데도 있겠지만 저는 온라인보다 좀 비싸요. 세금 내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그냥 온라인에 있는 거 얼마나 하면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 온라인 부품을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부품을 똑같은 걸 들고 있지가 않죠. 보드나 디스크나 케이스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용도인지 여쭤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나 여쭤보고 새로 견적을 뽑아드리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미리 온라인에서 견적을 빼가지고 이렇게 사면 얼마냐. 요건 별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 견적 좀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쓰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뭐 가격 비교해 보려면 그 견적으로 온라인에 부품 넣어가지고 다 나와 그런데 조립하는 데 있죠. 그런데 견적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 있는 견적 가지고 저한테 견적을 내달라고 하면 저는 그 부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립도 안 되고 주문을 해야 된다. 그 부품은. 그래서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한 3일 정도 걸린다. 최소한. 주문하면 그날 배송이 안 오고 그 다음날 주문 접수가 되고 그 다음날 배송 시작되면 그 다음날 그러면 3일 되죠. 자, 쿨러 저는 따로 갈게요. 같이 돼 있었네 디스크하고 상관은 없기는 한데 쿨러가 전력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디스크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쿨러 팬을 4개씩 돌려야 되는데 하드 디스크 돌려야 되잖아요. SSD야 얼마 전력 안 먹어서 저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요거 나사도 메인보드에 감아 놓겠습니다. M.2 나사요.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죠. 나중에 혹시나 M.2 한 개 추가하려고 하면 그때 찾으려면 안 보이죠, 이런 거. 스탠드오프 위에 감아 놔버리면, 메인보드에 M.2 나서 스탠드오프요. 그 위에 감아 놔버리면, 다음에 요거 풀어가지고 바로 꽂으면 되죠. 컴퓨터는 사양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보다 디스크 용량 부족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점검 오는 거 보면 대부분 500기가를 쓰던 256기가를 쓰던 빨갛게 해가지고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컴퓨터 안 느리냐고 여쭤보면 다 느리대요. 옛날보다 많이 느려졌대요. 디스크 정리하시라고 용량 키우시라고 쓰레기 파일 업데이트 준비 파일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캐싱 파일 한 번도 손을 안 냈으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장이. 그래서 그런 거 싹 지워드리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용량이 가장 늘려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은 워낙 커졌잖아요. 게임 용량이. 파워스니 요거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로 가도 되기는데요. 요거 파워 2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8핀 2개 16핀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걸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 파가 좀 아쉽네. 600W 마이크로닉스 콜맥스 600 되기는 될 거예요. 충분히. 자, 이게 디스크가 지금 3개잖아요. 그래서 조립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디스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순서 정하고 윈도 새로 설치하고. 그래도 이걸 그 전에서 조립한 데서 선을 엉망으로 가지는 않아가지고 정해진 대로 딱딱 어느 정도 묶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깔끔하게 돼 있어요. 보드는 새로 구매한 게라서 새 거라서 바이오스하고는 다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은 안 해도 되고 바로 작동을 할 거예요. 아마 해야 되는데 해야 좋죠. 기존에 쓰던 요거는 넣어가지고 넣어드리고 박스가 커서 들어가네요. 요거 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기존의 윈도우에 뭐가 없다고 했거든요.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지워가지고 디스크가 지금 3개니까 SSD 3개 한 개, 기존에 쓰시던 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한 개. 그래서 싹 지워가지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팅 잘 되죠? 그러면 요거는 싹 지워가지고 드라이버 설치해보고 다른 거 테스트 몇 가지, 중고 부품들이 몇 개 있으니까 부분 업그레이드였죠. 보드하고 CPU. 그래서 온도하고 부품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 그래픽카드 테스트, 뭐 램 테스트 이런 거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